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 되겠고 종목 코드번호 019170 되겠습니다. 신풍제약 관련해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풍제약이 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오늘은 뭐 반등장이라고 하기에는 장 초반의 반등? 장 초반이라고 하면 결국 어차피 시가가 전일 종가가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밀리고 난 다음에 미국장에서 일단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 시작을 했지만 V자로 마감을 하면서 V자를 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시가를 깬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800포인트까지 이제 위협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 채널 안에 어제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풍제약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오늘 봤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210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신풍제약이 과연 부채를 상환할까라는 조금 아쉬운 기사죠. 아쉬운 기사인데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자사주를 2000억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공장 생산 시설이랑 그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임상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굳이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이슈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 돈으로 갖고 있던 부채를 상환한다? 요거에 대한 좀 실망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게 약 91%로 한 96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2천억을 팔아가지고 1천억 정도를 여기다 1천억 정도를 갚으면 그래도 1천억이 일단 남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이건 지금 새로운 이슈죠. 이건 보세요. 다시 2천억을 매도를 쳐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생산시설이나 앞으로의 그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2천억이 오롯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새로운 이슈예요. 이렇게까지 했을 때 사람들의 그 매도 심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단기 차입금 비중이 너무 높다. 960억이야. 2천억을 확보했으니까 1천억을 여기다가 하고 나머지 1천억을 어떻게 쓰느냐에 이 1천억을 어떻게 쓸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우려를 좀 표명을 한 거죠. 이 우려. 단기 차입금이 높기 때문에 이 1천억을 갚고 남은 1천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생산시설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 나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패닉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패닉셀이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이슈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회사의 원체 신풍제약 관계자들은 말도 아끼고 드라이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이슈가 우려를 누군가가 지금 부각을 시킨 거죠. 지금 부채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회사에서 가장 나이스한 대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기 차입금 비중 높은데 1년 안에 갚을 수 있어. 우리 능력 돼. 충분합니다. 2천억 확보했는데요. 이거 900억 다 갚고 나머지 1000억으로 생산시설하고 앞으로 있을 임상 파이프라인에 투자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 비중을 낮추는데 이 돈을 일부 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1000억을 여기다가 다 쓰고 나머지 1000억에 대한 행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단기 차입금 갚았으니까 뭐 또 다른데 회사에 돌려막을 거 갚을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지금 신풍제약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기주식 처분을 통해 2천억을 확보한 신풍제약이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생산설비 개선하고 연구자금 확보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말했어요. 이거를 뒤집어 엎으면 이거는 신뢰성에 문제가 가는 겁니다. 주주도 기만하는 거죠. 그렇지 않길 바라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2천억을 물론 여기다 다 쓴다고 말은 안 했지만 여기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 자금 및 일시적인 부채 상환 이렇게 썼으면은
이렇게 쓰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일단 이거 두 개밖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약에 부채로 부채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좀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고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치료제 승인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설 투자를 계산해 넣겠다는 게 신풍제약의 입장이에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발표도 그랬고. 더 보시죠. 다만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신풍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 장부 금액이 1,420억 안팎이어서 향후 공장 증설 등의 2천억을 전부 사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켜볼 필요는 물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알맹이가 없네요. 아울러 피라미드 저 이거 지금 기사 읽고 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이 보려고. 그래서 뭐 러브콜까지 받은 아직 임상 통과를 한 건 아직 이르다. 뭐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나오네요. 단기 차입금 해결에 적기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올해 반기 기준 총 1,000억 원대의 차입금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금성 자산 빼면은 순 차입금은 약 7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기 차입금 말씀드렸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한 960억 되네요. 내년 3월까지 만기일이 560억. 그럼 결과적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560억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최근 수년간 악화의 길을 거듭하고 있다. 이자를 다 못 냈다. 현재 부채 해결을 시급하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요. 뭐 나와 있고 주가 폭등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으로 차입금을 상당 부분 스스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규모 자금 시설 확충이나 연구개발 쓰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쪽 활용한 구상은 아직 없다. 없답니다. 일단 이 우려, 이 노이즈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부채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갚는데 쓰지 않을까?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근데 아직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는 구상 아직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식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거거든요.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올라왔던 게 지금 한순간까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어느 하나의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전 이게 일단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 대응은 일단 발표해야죠. 회사에서 지금 이런 지금 부채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발표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주주를 위한 입장입니다. 네, 주주를 위한 거예요. 그게 정말 신풍제약의 주주를 위한 회사라면 이 정도의 우려를 했을 때 바로바로는 사실 욕심이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뭐 1시간 내로 2시간 내로 우리 그럴 생각 없다. 우리는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시설 설비에 투자하고 파이프라인 임상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걸 뭐 한두 시간 만에 발표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거는 전도 욕심이라고 보고 어차피 주말이거든요. 지금 주말이고 제가 알기로 다음 주에 이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에 대한 우려. 2차 전지도 똑같아요. 2차 전지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었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었는데 이게 23일인가 22일에 있었는데 그 전에 그 누구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개파락을 했어요. 왜? 우려. 이 20일, 23일 날 뭐가 있을 우려 때문에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혼자 잘 나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풍제약이 아직 발표가 없어요. 발표도 없고 처음에 발표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그리고 다음 주에 대표 인터뷰가 있어요. 대표님 인터뷰가 있어요.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인터뷰라고 하면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정말 신풍제약을 애정있게 공부를 했고 꾸준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천억은 어떻게 쓸 거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 2천억을 요번에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2천억 확보를 하셨는데요. 이 2천억을 과연 어디다 쓰실지 주주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2천억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쓰실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했을 때 지금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단기 차입금이 높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어느 정도 상환할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말씀하실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겠죠.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 물론
여기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대표님이 나와서 저희가 요번에 2천억을 확보를 하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걸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쓸 것이다 혹은 그렇게 안 쓸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말하진 않고 누군가가 이 이슈를 건드려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짓말은 안 하겠죠. 거짓말 칠 일도 없고 그 2천억을 떳떳하게 자사주 매도를 통해서 생산시설 설비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생산시설 설비할 거고요. 우리 임상 파이프라인 진행하고 있는 거에 쓸 겁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우려가 지금 나오는 거죠.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 않을까? 말을 했는데 진짜 그 단기 차입금을 상환에 일부 쓸 거다라고 하면 이 악재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우려로 빠진 건데 그 우려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해지면 그 이슈는 소멸을 하는 겁니다. 대선주도 똑같아요. 이낙연이 될 것 같아, 이재명이 될 것 같아, 홍준표가 될 것 같아, 누가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선거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선거 끝나면 주가가 또 오르나요? 안 오르죠. 그거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된 거기 때문에 그 이벤트는 끝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풍제약도 누군가가 이 우려감을 해소시켜 준다면 그 악재는 단기 악재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신풍제약이 원래 갖고 있는 모멘텀대로 움직일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나온 이슈가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신풍제약이 누군가가 관계자든 대표든 누군가가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인터뷰도 당장 잡혀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감을 쓸 거면은 쓴다고 말을 하면 돼요. 안 쓸 거다 하면은 다행이다. 쓸 거다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갚고 그 남은 금액으로 어차피 960억이었잖아요. 그럼 1000억이 남아요. 우리는 1000억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900억은 단기 차입금으로 써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말을 안 하고 덮고 피하고 회피하고 아직 모른다, 계속 모른다라고 하면 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나와서 인터뷰 하시잖아요. 어차피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을 하시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인터뷰 진행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던지 해서 단기 차입금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 차입금으로 쓴다고 하면 재무 건전성 개선된다고 보면 되고요. 단기 차입금으로 쓴다고 하면 그냥 그 우려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주식이 똑같아요. 대선주로도 말씀드렸고 2차전지 배터리데이라도 말씀드린 게 모든 주식이 움직이는 건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우려감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 기대감이나 우려감이 완전히 확실해지는 날 그 이벤트는 끝나는 겁니다. 대선 이낙연 씨가 당선될 것 같다고 해서 막 쭉 오르죠. 이낙연 씨가 당선됩니다. 주가 또 오르나요? 안 오릅니다. 그 이벤트는 끝난 거예요. 그 기대감은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준표 씨가 이거는 뭐 여야 그 정치색 전혀 없는 거예요. 예시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안 될 것 같다라는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돼요. 실제로 안 돼요. 주가가 또 떨어지나요? 하루 이틀 변동성 보이고 맙니다. 실제로 그 예를 말씀드리면 관련주죠. 홍준표 씨 관련주. 해서 빠져요.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우려감이 끝난 거예요, 결국. 바닥 잡죠. 그리고 다시 고개 들죠. 거래량 터지죠. 그러니까 한창재질을 사랑 이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든 기대감이든 그 발표가 빨리 확실해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낫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변동성을 크게 안 가져갈 겁니다.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단기 차입금 쓴대. 근데 충분하대. 단기 차입금 쓴대. 뭐 1년에 갚아야 돼서 내년 뭐 3월인지 5월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실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 쓴대.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뇌졸중이니 뭐 피라맥스니 관련해서 그 모멘텀으로 또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이 깊어야 산이 높거든요. 골이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는 종목은요 반등도 질질질질 해요. 하지만 급하게 빠지는 종목들은요 급하게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걸 빨리 해소를 시켜줘라 이거죠.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단기 차입금을 쓰던 말던 그거는 회사가 잘 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쓰는 거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우리 1000억 남았으니까 이거 쓰면 됩니다라고 발표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안 깼으면 좋겠다 하는 뭐
16만 원대라든지 아니면 정말 21이평선 지지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서 지지가 안 나와줬고 전고점 지지 구간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다 깼어요. 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려, 일단 첫 번째로 시장 체계적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체계적 위험은요, 이 개별 종목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 종목 외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위험이고, 이 이슈 하나,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같이 나왔다는 이슈 하나, 전반적으로 지수 추종을 할 수밖에 없는 몸집이 됐기 때문에 영향받는 거 하나. 두 번째, 이 단기 차익금에 대한 우려. 이거는 해소할 수 없어요. 체계적 위험이라서. 단기 차익금 이슈는요,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종목의 대응에 따라 어떻게 달라 해결이 됩니다. 리스크는. 근데 시장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신풍제약 하나가. 근데 이 두 개의 이슈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같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 차익금에 대한 이슈 어떻게 해소할지를 지켜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 대표님이나 관계자의 워딩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산시설 설비라든지 앞으로 진행할 파이프라인 투자하는 거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 이슈에 대해서 워딩 자체가 나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빠진 거는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만 안 사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20일 막 20만 원 넘어갔다고 이거 신고가 가는구나 해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만 아니라면은 지금 이게 단기 차익금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슈라기보다 그냥 치료제 관련해서 나온 이슈인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분 나쁘게 언급된 거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쪽밖에 없어가지고 왜 여기만 챙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곳이 얘네뿐만이 아닌데, 그죠? 근데 여기 들어와 있긴 하네요. 신풍제약, 대웅, 제넥신.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임상, 해외 연구자 임상 수탁 기회 정보를 제공하고, 나파모스타트 이런 거는 세네갈, 멕시코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풍제약이 간접적인 건 있는데 직접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가 많이 도와주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번에도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무게를 두고 볼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주식시장 미스터리, 신풍제약 해외에서도 이슈. 블룸버그, 한국에서 가장 많이 뛴 주식, 한국투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기대감에 베팅. 이거예요. 결국 기대감에 베팅, 피라미스 기대감에 베팅을 한 거지. MSCI, FTSE 지수 편입 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시장 영향이라든지. 나오네요. 미래가치 투자. 주식이 당연히 미래가치 투자하는 거지. 신풍제약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신풍제약이 치료제로 승인이 탁 나면 여기서 또 변동성을 또 보여요. 치료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날아가는 게 또 아닐 겁니다. 치료제로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치료제가 되면은 또 하방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만큼 팔리면 또 매출에 기여를 하겠다 해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간다면 치료제라는 이슈가 긴급 승인이 되면 이때 또 난리가 납니다. 정치 때마다 똑같죠. 이재명 씨가 예전에 이제 대법원이나 대법원까지는 아니지만 형수 문제 그런 걸로 이제 선거날 되면은 엄청 움직입니다. 무죄라고 해도 움직이고요, 유죄라고 해도 움직여요. 결국 그 날은, 이벤트 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날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신분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래량 힘입어 MSCI 지수 편입의 수혜를 받고 있고, FTSE 지수에도 포함이 됐다. 한국 제약기업 신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게임 체인저의 아이콘으로 변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 급등의 증권가도 어리둥절?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힘들어서 리서치센터 보고가 없는 게 아닐까요? 이 회사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만 할 수 애널이 증권가에는 없을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죠.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네가 알고, 저 사람이 알고, 저 옆집 순이가 알고, 철수가 알고 다 똑같아요. 알고 있는 정보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기사 하나하나 이슈 하나하나에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나온 거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응을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수 편입 이슈는요 가시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없겠지만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기분이 우려? 뭐 우려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나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워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인터뷰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담만 하신 분만 아니라면. 블록딜 방식, 이 돈을 뭐 잘 쓰겠죠. 뭐 이상한 데 쓰겠습니까? 그래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피라맥스가.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주가 등락은 달라질 거다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수 편입은 무조건 긍정적인 거죠. 무조건. 물론 시장 영향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종목으로 변모한 건 맞지만 그만큼 실질적인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나 기관들의 자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빼나가진 않죠, 모든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포커스 두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 망했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잘 됐다면 그날 변동성을 보이고 그 다음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실적에 기대감,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혹은 이 피라맥스가 또 외국인에서 다 쓰겠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임상이 이거 효과가 없다더라 하면은 그때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만큼 신풍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말 동안은 좀 편하게 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컨텐츠로 찾아뵐 거고, 진짜 볼거리, 들을거리, 눈으로 볼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저희가 리뉴얼이 추석 전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은 저희 이제 채널 안에 공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저는 또 다음 신풍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